지난해 쌀값이 25%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1조 2천억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과잉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부 산하기관과 일부 농민단체들을 앞세워 반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일부 농민단체의 중앙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현장 회원들이 즉각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경기도 상위권에 있던 김포금쌀이 경기도 최하위 저가미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영철 김포시 쌀 전업농 회장은 식량닷컴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포금쌀을 경기도 최하위 저질미로 추락시킨 신김포농협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신김포농협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된 쌀값을 바로잡으려는 장영철 회장의 절규는 김포시 농민들을 움직였고 김포시 농민들의 목소리는 마침내 신김포농협을 움직였습니다.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신김포농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80kg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만 원 추가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쌀값 추가 인상을 이끌어낸 장영철 회장을 다시 만나 그간의 활동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2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김포시 월곶면 조강일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신김포 농협에서 10,000원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김포 농협이라든가 고천 농협도 동의 10,000원씩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농민들한테 단 얼마라도 올려준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그 저희들이 서명서를 만들어서 농민 그들한테 한 1,000여 명 되는 농민 조합원들한테 서명서를 받았을 때 그분들의 생각은 1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재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저희 쌀전업농 연구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그에 대한 서명을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1,000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서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2월 2일 날 신김포 통역 대의원 총회에서 묵살당했습니다. 완전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도대체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야 될 목적, 취지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 농민들은 죽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응? 농자재 값은 250%도 종류별로 따져 포괄을 한 다음에 250%, 300%는 올랐는데 실제 쌀값은 떨어진다? 그러면 경영비가 더 들어가면 순이익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농촌 경제는 결국은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만드는 겁니다. 신김포 농협이 이 총회에서 이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는 게 60 몇 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수익이 났다고 하면 농민조합원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돈 10,000원 더 준다고 해서 쌀 한 가마니에 전국 한 가마니당 10,000원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신김포 농협이 문제될 수 있는 적자 농업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악화된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영철 회장은 김포금쌀이 질이 좋지 않아 경기도 최저가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면서 신김포농협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영철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제25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쌀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최한 제5회 참드림 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금쌀은 뛰어난 밥맛으로 각종 소비자 및 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서 완도전복, 금산인삼, 가평잣, 고흥유자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 차려진 퓨전 한식 밥상에 쌀은 김포금쌀이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김포 농협이 2022년도에 최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결국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김포쌀은 타 지역에 비해서 미질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도 김포 지역에서 쌀 이 품평에 나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만든 쌀 가지고 나간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 참드림 품평에서도 최우상 받았을 때도 그냥 평상시대로 한 내용 가지고 품평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국 품평에서 쌀 품평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또 이 경기도 참드림 평가회에서도 최우상을 받은 겁니다.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김포 지역이고 쌀의 주 명산지이 분명한 사실인데, 신김포 농협에서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보는 입장은 이게 뭐야? 저가미로 간다라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은 저가로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 심리의 문제입니다. 고가로 감으로 인해서 김포쌀은 이렇게 비싼 쌀이네 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또 중상층 이상들이 더 많이 찾아준다면 어떻게 보면 김포 지역에 생산한 쌀은 그만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얕게 책정해 수매했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김포쌀은 저가미네 라는 이미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기들은 하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농민들이 봤을 때는 22년도에 적자난 RPC에 적자난 걸 한꺼번에 메꾸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더라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쌀전업농연합회 회장으로서, 단일 분명의 회장으로서 쌀 농사를 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조합원들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감싸 안고 배려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명지를 들고 다니면서 쌀값 재중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정말 이 쌀값 문제를 대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RPC에 나오는 쌀 가격을 본다면 제일 하위입니다. 조합장은 그걸 모릅니다. 오죽하면 수매량이 8,800톤을 수매했는데 7,000톤밖에 수매를 안 했다고 하는 최고 노영진이로서 그 정도의 생각이 없다? 또 참드림 같은 경우에 수매량이 많은데 팔로가 없다?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타점은 비싸게 잘 파는데 우리 못 팔았다? 그러면 RPC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다? 조합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 장사할 때밖에 더 되는 겁니까 지금? 장영철 회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격리시킨 쌀이 다시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으로 정부가 90만 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쌀값은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철 회장은 앞으로는 시장 격리한다고 홍보하고 뒤로 돌아 다시 시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보완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타작물 사업을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지역마다 쌀값이 다른 만큼 타작물 지원 사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하는 취지의 목적을 보면, 정책을 만드는 그 취지의 목적을 보면 생산량이 늘어서 쌀 가격 시장이 낮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손에 맞추어서
넘어가면 공공비층위로 격리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양곡권리법 법안은 그 지금 농민들한테는 좀 이해를 좀 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격리시켰던 그 쌀이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격리하고 뒤로 또 돌아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는 보장성이 없잖아요. 그 22년도에 21년산 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그 90만 톤이라는 이 격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격리를 했습니다. 그 21년산을 이 순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22년산 산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격리를 했으니까. 그러려고 격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문제가 없거든요. 왜? 격리할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 문제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회장님이 우려하는 건 그거 봐라, 격리를 해도 뒤로 돌아서 다시 시장에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격리시킨 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제3국에다가 원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밥살용이 아닌 가공료 들어간다든지 사령원 든다든지 이러한 대안으로 정했다라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라면.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양곡관리법은 통과돼야 됩니다라고만 얘기했지. 우리가 아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농식품에서 하는 거는 전력작물 직불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력작물 직불제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한 것은 많습니다. 결론 쉽게 표현한다면 논에 심은 논에다가 벼를 심지 말고 타작물을 심어서 생산량을 줄여서 공급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작물 심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 없다? 라고 보면 경기 지역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포괄적으로 전력작물 심어라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준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줄어요. 자, 그러면 전력직불제 하나에 제일 많이 그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헥타당. 그러면 어떤 품목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480만 원 주는 건 그 춘파의 사료작물, 추파의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조사료를 만들었을 때 헥타당 48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조사를 생산했습니다. 광활한 면적 가지고 어느 만큼을 생산을 했어? 이것이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를 농민들 홍보가 덜 돼요, 지금. 몰라요. 그러면은 실제로 생산을 해놓고 판매를 못하는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시행 요령을 이미 공지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라 그런다. 콩이 솔직히 안 되고 대두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전체 우리 수입량을 본다면 옥수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콩이라고 합니다. 또 이 축산을 한 사람들 조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만약에 했을 때 가격하고 수입하는 가격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 생산한 조사료가 비싸다. 어떻게 산맥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생산비를 최대한 경영비를 줄여서 이익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 국내 생산 자조리가 아무리 질 좋다고 하더라도 비싼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런 대안도 사실 농식품부에서 그랬을 때 이렇게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어떤 제시를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작물 시켰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저거 심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말려야 됩니다. 과정을 보면 벼서 말려야 됩니다. 말린 다음에 이제 래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압축시켜야 됩니다. 그건 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심은 사람은 그걸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발품 팔아야 돼요. 그걸 싹 주고 못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홍보를 해서 전략작물 직부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양목관리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격리만 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하면 이런 방법대로 하겠다는 걸 지금 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첨예한 정치적인 이슈 문제로만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 농민들만 혼란스러운 거예요.